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양기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2차 과목에서 공시법 같이 공부할게요. 또 1년 공부 중에서도 첫날이니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1차 중개사 시험 이제 1차 과목이 민법, 그죠? 그 다음에 학개론 이렇게 되고 이제 2차 과목이 2차 과목이 이제 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소리 들리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예. 공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하고 이제 세법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중개사 시험은 그 과목당 꽈락 없이, 꽈락은 40점입니다. 꽈락 없이 평균 60점 넘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두 과목이고요. 40문제씩 출제가 돼요, 과목당.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당일날 12시부터 이제 2차 과목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2차가 이렇게 해서 1교시예요. 그래서 100분 동안 요거 중개사법 한 과목 40문제, 공법 40문제 이렇게 1교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셨다가 2교시 때 이렇게 40문제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문제인데 이게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인데 이게 공부할 때는 이 공시법하고 세법이 전혀 성격이 달라가지고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합쳐서 한 과목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 출제가 되는데 이 공시법이 24문제, 그 다음에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이제 뭐 공부하신다고요? 저는 요거 하는 거예요. 요 공시법, 공시법 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출제할 때요, 그 출제 지침이 이게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인데 정답 문항 배분을 균등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40문제니까 정답이 1번 8개, 2번 8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40문제 중에서 30문제 풀었는데 10문제는 만약에 찍는다, 시간이 없어 찍는다 그러면은 그동안 안 나왔던 번호들 중에서 찍는 게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랑 합쳐서 배분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 과목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이제 8, 5, 40이니까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 8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공시법까지 해서 내가 1번 문항이 답이 8개 나왔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럼 세법에서는 1번이 없을 확률이 높은 거죠. 요 합쳐서 40문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시법이 2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합격 전략은요, 2차만 말씀드리면 평균 60점을 넘으셔야 되는데, 보통 이 공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공부하시기도 양도 많고 해가지고 평균 60점에서 이제 공법에서 좀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중개사법에서 주로 메꿉니다. 중개사법 점수가 한 70점 이상 나와서 공법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보통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에서 평균 60점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 60점.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 24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공간정보법,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냥 줄여서 그냥 공간정보법 그럴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렇게 12문제, 이렇게 12문제에서 총 24문제가 공시법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공간정보법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측량하고 지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옛날에는 측량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지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게 법 이름이 공간정보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 어떻게 되냐면 공간정보법의 규정 중에서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에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간정보법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에 관한 것만 규정이 시험에 출제대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통 요걸 우리가 지적법 그래요. 그래서 공부할 지적법, 근데 지적법이라는 법 이름은 없습니다. 현재 법 이름은 뭐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통상 공부할 때 그냥 지적에 관한 것만 공부하니까 지적법 그럴 거예요. 요 지적에 관해서 12문제 내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측량이, 측량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측량. 뭐 재는 거죠. 예, 재는 게 이제 측량인데, 측량도 종류가 많아요. 뭐 기본 측량, 뭐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 이게 측량의 종류예요. 측량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법에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근데 요 중에서 시험 범위가 측량 중에서 요 측량만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지적 측량이, 지적 측량하고 이렇게 지적,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지적법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등기법 공부를 하실 건데, 지적 등기. 지적은요, 지적은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제 성과,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네. 몇 점 맞으실 거예요? 점수?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요새는 100점 내게 시험을 잘 안 내요. 그래서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올해도 뭐 지적법 2문제 정도가 12문제 중에서 2문제는 듣도 못한 문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 열심히 하시면 지적이 12문제 중에서 한 10개 맞추세요. 10개. 그럼 시간을 투자하면 지적은요, 이렇게 점수가 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점은 거의 맞기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예. 우리 몇 점 맞으면 되는 거죠? 우리 공시법의 역할은 60점 이상 맞으세요. 60점 이상 맞으시면 이제 공시법 역할은 다 하신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게 60점이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시간 투자하면 지적법은 60점이 나와요. 예. 근데 요 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래요. 이래. 그래서 이게 같은 60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투자가 돼야 됩니다.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게 그래요. 등기. 그래서 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변곡점, 뭐 꼭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적법은 요 60점 요 넘기가 이 전에 에너지가 응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도 100도가 돼야 딱 끓잖아요. 80도건 90도건 그대로 물이죠. 100도라는 딱 지점이 돼야지 기화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등기법은 60점 넘는 요 특이점이 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미리 감안하시라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라고. 등기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대부분 요 구간에 계시는 거예요. 요 구간에. 그래서 시간 투자를 보시면 보통 지적법의 한 2배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법 공부하실 때 60점 맞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등기법을 공부하는데요. 등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라는 게 공부를 안 하셔도 우리 살아가면서 등기란 말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했어. 매매를 하면은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시는데 2차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고, 거래 신고라고 한다고. 그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등기를 신청하거든요. 등기사 등기 신청할 때 그 거래 신고한 신고 필증이 있어야 돼. 그 실거래가 신고한 신고청에다 신고한 신고 필증 얘기가 나. 근데 중개사법에서 거래 신고 제도를 공부하는데 등기법에서도 나온다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농지를 매수하신다. 농지를 매매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농지 같은 농사 짓는 땅은 농사 짓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농사 지을 사람만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걸 농지 취득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럼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런 농지 취득 자격 이런 것들은 공법 시간에 농지법 공부하시거든요. 그럼 농지법 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등기법에서도 갑자기 나온다고. 거기다가 그 농지법을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긴 하시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공법이 워낙 그
양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요 이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뭐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농지법 이런 것들은 한 5월 돼야 선생님이 건드려 주신다고. 근데 등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이 막 1월, 3월 달에 그냥 나온다고요. 등기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개념들이 등기법에서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 조절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 바퀴를 다 돌아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감은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등기가 그래서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또 민법 시간에 우리가 중개사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의 전범위가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법에 나오는 뭐 상속 얘기도 나오고 유언, 유증 얘기도 나오고 이게 막 등기에서도 막 나온다. 그냥 안 배운 얘기들이. 그래서 원래 등기는 원래 그렇구나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래서 등기법은 조금 더 점수 따기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이제 뭐하고 뭐 할 거라고요? 지적하고 등기법 할 거예요. 등기법. 그럼 지적하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우리가 이제 공시법 공부하시는 건데 자,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토지.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거래를 하고 싶어. 또는 여러분 이제 중개사가 되면서 중개를 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래하려면 정보를 알아야죠. 이게 어떤 내용의 물건인지를 알아야 뭘 거래를 하든지 사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A라는 토지가 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행정구역인데 이 토지가 위치하는 곳이죠. 토지가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소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주소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뭐라고? 주소라고 표현하고 물건이 있는 데는 주소라고 표현하고 표현 안 하고 소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물건이 있는 곳이 어디고?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게 이제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인데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다가 넘버링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걸 집원이라고 해요. 집원. 다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중동 100번지고 그다음에 이 토지가 밭으로 쓰이고 있어요. 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 이제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그럼 밭이면 밭전자 써가지고 전이라고 그래요. 지목이 전. 그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자, 그럼 이 제가 지금 쓴 게 이 토지의 내용이죠. 이 토지의 정보잖아요. 이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이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표시.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채권 최고 1억으로 당권이 있다. 농협에. 자, 이런 게 있다. 그럼 요 지금 내용도 이 토지의 정보죠. 소유자는 누구고 근저당권은 얼마 설정되어 있고 뭐 전세권이 있는지 없는지 요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권리. 그래서 우리 공무시법 공부하실 때는 요 단어하고 요 단어는 대비되는 단어예요. 예,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 표시에 관한 거.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 권리에 관한 거. 그럼 이런 내용들이 공시해야 된다. 공시 왜 한다 그랬죠? 공시라고 하는 말은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거래하려면 알아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공시를 하는데요. 공시는 어떻게 할까요? 공시는 알리는데 어떻게 알릴까요? 어떻게? 말로 알릴 수도 있죠. 말을 해가지고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로 알리는 것은 그냥 휘발성이 있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예, 장부에다가 적어두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두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장부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장부를 대장이라고 그래요. 들으셨나요? 대장. 예, 무엇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 표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 용어들입니다. 예, 이거 자꾸 입에 배셔야 돼. 표시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장부가 뭐라고요? 대장. 근데 요거는 어떤 물건의 표시죠? 토지죠.
그럼 토지 표시가 적혀 있는 대장이 토지 대장 그럼 되겠네. 토지 대장. 이게 제가 쓰진 않았지만 건물이 있죠. 건물도 그럼 건물도 그 이게 몇 층 건물이고 면적 얼마다 이런 표시가 적혀 있는 대장이 건축물 대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적어둔 장부입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건축물 대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는 권리. 자꾸 입으로 하고 하시면 돼요. 우리 야간반 분들은 특히 이제 낮에 뭐 또 본업을 하시던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하여튼 존경합니다. 제가 야간반 분들은 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놓은 장부를 등기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부. 그 등기부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엇에 관한 권리죠? 토지에 관한 거니까 이름이 토지 등기부. 그럼 토지 등기부. 그럼 건물에 관한 권리를 적어놓은 게 건물 등기부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자차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용어를 할 때 법에서 법 공부를 할 때는 용어가 그 법에서 쓰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 집이죠, 집. 집이 우리 살아오면서 그냥 주택하면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근데 이제 법 공부를 할 때는 주택법상의 주택이라는 단어의 뜻하고 공법 시간에 하실 거예요. 건축법에서 쓰는 주택의 의미가 달라요.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용어는 법에서 쓰는 용어는 그 법에서 딱 이 말은 이렇게 쓰겠다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법 공부하고 시험 볼 때는 무슨 법상 뭐뭐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이 되시죠? 예. 그리고 아까 건물이라고 했는데 등기법에서는 건축물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건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대장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말을 썼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써. 그러니까 대장에서 말하는 건축물하고 등기법에서 말하는 건물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뭐 그런 걸 물어봐. 그죠? 건축물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건축물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건물이라는 단어가 건축물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줄임말이야.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건물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다른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면 토지 등기부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표시를 적은 게 요거라 그랬죠. 요거. 그 다음에 요 권리에 관한 쓰는 게 등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토지장 이런 데다가 어떻게 적느냐, 기록해 놓느냐 이런 절차를 정한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정한 법이 지적법이에요. 아까 우리 뭐하고 뭐 공부한다 그랬죠? 뭐하고 공시법 시간에 뭐하고 뭐 지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적법이 요거 공부하는 거라고. 요거. 그다음에 등기법이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문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적은요. 지적은 앞에가 지니까 땅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적은 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건축물 대장도 있다 그랬죠. 건축물 대장도 있어. 근데 건축물 대장은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규정해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건축물 대장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니까. 그래서 토지 대장 이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아까 제가 아니다. 아까 여기 무슨 등기법? 무슨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얘기하고 건물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다 나오는 거고 지적법에서는 지니까 뭐 얘기만 하고 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1년 동안 공시법 공부하실 거예요. 몇 문제씩? 12문제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은 그냥 금방금방 이론 그런 거 안 내요. 지적법은 그냥 조문 그대로 내. 그래서 조문 열심히 따라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면 10개는 맞추십니다. 등기는 아까 권리 관한 얘기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야지 등기법이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오늘 책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프린트로 나갔는데 17페이지 보이세요?
그 17페이지에 보면은 요 밑에 빨간 제목에서 토지의 거기 책에 나와요. 토지의 조사 등록이라고 보이십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 해가지고 요 두 개 조문이 64조 지적법 제 첫 번째 조문이에요. 첫 번째 조문.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대로네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실 건데 자, 지적 얘기를 해볼게요. 지적 무슨 말일까요? 지적 토지를 기록하는 거, 등록하는 거.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예, 우리 아까 공시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알리는 건데 어떻게 알린다? 알릴 때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적어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는 게 우리가 장부에다가 적는데요. 공적 장부겠죠. 그래서 공적 장부를 줄여서 공부라고 그래요. 공적 장부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 공부. 근데 이거는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니까 이름이 지적 공부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지적 공부. 그리고 또 처음에 하실 때 이게 쓰는 게요. 공부에다가 쓸 때 쓰는 게 이제 한자로 적인데 쓰는데 이게 보통 공부에다가 적는 것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장부에다가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적는 공부가 등기부라면 등기부에다가 적는 거는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등록한다 이 말이나 등기한다 이 말은 본질은 같은 거죠.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적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부면은 등기라고 표현하고 등기부가 아닌 건 다 뭐라고? 등록이라는 표현. 우리 자동차 등록 원부. 우리 요 자동차 앞에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가 적는 건 뭐예요? 등록이에요. 등록. 뭐가 아니니까. 등기부가 아니니까.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는데 등기부에다가 쓰는 것은 등기라고 하고 그 외의 장부에다가 쓰는 건 다 뭐라고 표현한다? 등록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고. 근데 적을 때는 장부가 있어야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다가 적는다? 지적 공부. 이게 지적입니다.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래요. 그래서 누가 지적이 뭐야?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러면 100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좀 살을 붙여 볼게요. 살을 막 적으시고 그러시네. 예.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예.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지치지만 마세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 지적. 그런데 누가 할까? 이거 등록을 누가 할까? 토지를 누가 등록할까? 국가가 해요. 국가가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주무부처가 어딜까요? 국가 부처 중에서 토지 관련되는 게 국토교통부겠죠. 토지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보통 수험가에서는 국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줄여서 그냥 국장. 국토부 장관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 근데 어떤 토지를 등록할까? 모든 토지를 등록해. 어떤 토지요?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네. 자, 그런데 토지가 뭘까요?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는데 토지가 뭘까? 토지. 이제 법 공부하니까 토지 하면은 법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학개론하고 법은 다르죠. 예, 학개론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바다가 아닌데를 말해요. 뭐라고요? 바다가 아닌데. 우리 지구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그래요? 우리 지구. 바다하고 육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육지가 토지입니다. 법적으로 토지. 그럼 뭐가 아닌데? 바다가 아닌데. 그럼 바다는 어디예요? 토지가 아닌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정의를 할 때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소극적 정의 방법도 있고 적극적 정의 방법도 있는데 어쩔 때는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게 더 알아듣기 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 시간에 세상의 모든 물건을 민법에서요. 다른 법 말고 민법에서 모든 물건을 둘로 나눠요.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은 뭐 아니면 뭐라 그래? 동산 아니면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부동산을 딱 정의해. 그럼 동산은 따로 적극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둘 중에 하나니까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동산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토지는 뭐가 아닌데? 바다가 아닌데.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 둘의 경계만 얘기하면 된다고. 토지하고 바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바다냐면 바다가 제일 찰 때까지 최대 만조이선. 바다는 만조가 있고 간조, 미물썰물이 있잖아요. 그 바다가 제일 찰 때를 최대 만조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가 바다예요. 바다. 그럼 그 위에를 뭐라고 한다고?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갯벌. 아니지. 만조 때는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기는 부분이니까 그건 바다라고. 갯벌도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토지다? 바다가 아닌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위? 최대 만조유선 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평균 해수면금 X죠.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대 만조유선. 네 번이나 냈어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유선.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떤 토지요?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모든 토지.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지금. 이게 조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아까 그 64조 보이세요? 64조. 제가 거기 조문은 안 써져 있지만 지금 요거 읽고 있는 거거든요. 요 조문을 읽는데, 자, 무엇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등록한다. 이게 딱 키워드야. 예,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누가?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기 하실 텐데 별거 아니에요. 지적법 문제는 요 조문을 박스로 해놓고 가로로 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이라고. 요것도 가로로 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모든. 답이 모든이라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동안 할 건데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라서 거의 매년 나오는데 외우시는 건데요. 100번도 더 할 거예요. 100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록하는데, 근데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라고. 필지. 그러니까 무엇별로 등록할까? 필지별로 등록해. 필지별로. 한 필지, 두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등록한다고.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필지별로 뭘 등록하냐면요. 소재. 느낌 오세요? 아까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거 위치하는 거 그게 뭐였어요? 소재. 그다음에 그 토지. 그쵸? 지번.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에 지목. 아까 전 있던 거 있었죠? 지목. 그다음에 토지의 면적. 면적. 그다음에 그 토지를 필지를 다른 토지랑 구획하는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요? 경계. 그다음에 토지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좌표라고 그래요. 뭐요? 좌표. 자, 요것을 등록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뭘 등록한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여기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등록하는 건 아니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측량을 해서 등록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문 여러분들 저 프린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필지별로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떻게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외울만 하죠? 예, 저절로 외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1항이고요. 64 1항이고 여기 2항이에요. 2항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모르는 단어는 없죠. 여기까지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요. 예,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네.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가로는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요 두 개죠.
여태까지 안 나왔던 단어가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하고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토지 이동. 요건 뭐냐면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요게 아까 뭐였죠? 표시죠. 아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시. 이걸 표시라고 하는데 요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요게 표시가 행정구역이 바뀔 수 있을까요? 행정구역? 요새 난리잖아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그러면 김포에 있는 땅은 지금은 경기도 김포시인데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특별시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소재가 바뀌어요. 소재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밭인데 거기다 집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목도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누는 거 분할이라고 한다고. 분할하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토지랑 합치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바뀌고 다 바뀔 수 있다고. 그럼 이런 게 바뀌는 것을 이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동 이렇게 불러. 토지 이동.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는데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문 그대로 두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답이 토지 이동. 답이 지적소관청 이렇게 돼. 지적소관청. 예.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조문이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대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대.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누구의 신청?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아까 다만까지 안 읽었네. 아까 계속 읽어볼까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무엇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 자,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죠? 토지에 뭐가 바뀌는 거? 표시. 표시가 바뀌는 게 뭐라고 한다고요? 좀 이따 한자 보실 거예요. 이게 이자가 이게 다를 이자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동하면 어디로 움직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옮길 이자가 아니라 한자가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표시가. 그럼 요거랑 비교하실 개념이 뭐냐면 아까 표시 반대말이 뭐였죠? 권리. 아까 위에는 표시고 밑에는 권리. 표시랑 대비되는 단어는 권리. 그럼 이 권리도 바뀔 수 있나? 권리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런 건 변동이라고 그래요. 용어가. 그래서 권리의 변동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표시가 바뀌는 건 변동이라고 안 하고 이동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럼 이 권리의 변동 이거는 주로 무슨 시간에 공부하실까? 등기법 시간에. 등기가 요 권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권리의 변동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고, 이제 민법 시간에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적법 시간에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의 이동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동. 예. 자, 개념을 좀 잡으셨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맨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목차 있죠? 그 프린트요. 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이거. 맨 앞에 보이세요? 네. 그 맨 앞에가 컨텐츠 해가지고 차례해가지고 파트 1에서 공간적 구축 관리에 대한 법률 해가지고 이제 이 지적법에 이게 지적법에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지적법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장으로 되어 있죠? 네? 챕터 1부터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어디 하는지 보이세요? 맨 앞에 이제. 네. 그래서 1장 총설에서 공부하시는 게 요겁니다. 여기가 몇 장? 1장. 네, 1장. 토지에 등록. 그래서 여기서 주로 배우시는 게 뭘 등록한다 그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 이런 거 공부하시는데요. 근데 소재는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니까. 예. 자표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라서 또 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색깔이 좀 안 보이시겠다. 예.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4개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몇 장? 1장.
1장. 우리 교과서에서는 총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공부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공부할까요? 이거 해야죠, 이거. 이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장? 2장. 2장 제목이 뭡니까? 지적 공부. 요거 공부하실 거라고. 네, 3장 제목이 뭐예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요.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는 배웠네. 토지 이동. 아까 뭐가 바뀌는 거? 표시가 바뀌는 거. 네, 표시가 뭐 분할, 합병, 뭐 지목변경 이런 게 다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바뀌면 대장에다가 써요. 대장에다가 지금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게 새로 생겨도 쓰고 바뀌어도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장에다가 쓰는 걸 뭐라고 불렀죠? 대장에다가 쓰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등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는 건데, 요 등록, 요걸 다른 말로 정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말이나 정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나 장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거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가 바뀌면 뭘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는 게 3장인 거죠. 3장 제목이 뭡니까?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쓴다고.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정리라고 한다고. 정리. 근데 어디다가 쓴대요? 지적 공부에다가 쓰는 거니까 무슨 정리 그러면 돼? 지적 정리 그러면 돼. 되셨죠? 이게 3장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4장 제목이 뭡니까? 지적 측량. 이제 요거 공부해야죠.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떻게 등록해요?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측량, 요게 무슨 측량? 지적 측량이에요. 지적 측량. 뭐 하려고 측량하는 겁니까? 지적하려고.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측량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 해서 뭐 기본 측량, 일반 측량, 공공 측량 기억나시나요? 측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측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만? 지적 측량만 공부해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측량은 이거 하려고 등록하는 거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할까요? 해야겠지. 삐뚤삐뚤 지으면 안 되니까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해요. 도로 깔 때도 측량을 해요. 그런 측량은 일반 측량이라고 해. 근데 그런 측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측량?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 그래서 무슨 측량만 하면 돼? 지적 측량. 근데 이 지적 측량이 좋은 상으로는 위에 있어요. 아까 제가 공간정보법 보여드렸던 거 아까 공간정보법은 측량 얘기 나오고 지적 얘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측량이 조문상으로 위에 있는데 공부할 때는 여기를 먼저 공부하고 지적 측량 요거를 4장에서 맨날 기술적인 거라서 맨 나중에 공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총 몇 장 공부하시는 겁니까? 4장 공부하는 거예요. 4장. 그래서 1장에서는 요런 공부하고 2장에서는 지적 공부 공부하고 3장에서는 대장 어떻게 정리하느냐 정리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4장에서는 지적 측량에서 총 4장에서 12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장당 평균 3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 10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적법을 공부하시고 지적법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등기법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할 때도 처음에 또 개괄적인 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데 제가 첫 시간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60점만 넣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것은 다 거의 상대평가였죠. 학교 다니면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다 상대평가에 적응돼서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요새는 거의 상대평가 많아요. 공인중개사만 이제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이게 딱 인원수를 적어놓고 서열로 그냥 성적 순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개사는 아직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못해도 붙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몸의 속성이 우리가 계속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공부 습성이 그렇게 배게 돼요. 근데 절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60점 넘어서 이게 분위기가 좋아야 돼. 학습 분위기가 좋아야지 전체적으로 60점이 다 넘어갑니다. 나만 잘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듣기 평가가 아니라 지필고사예요. 지필고사.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론이라든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때 글을 보고 이해하시는 방법이 있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네? 말 듣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글을 보고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원래. 훨씬 또 신경도 스트레스, 에너지가 많이 소요돼.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저는 말로 설명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죠. 머릿속에서. 근데 시험은 뭐로 나와? 글로 나와요. 종이에 글로 나온다고. 그러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새 유행하는 문해력이라 하죠. 우리 때는 없었던 단어인데 우리 때는 뭐 독해력 이랬는데 지금은 문해력 엄청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시험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럼 그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글을 문해력이 부족. 그 연습이 안 되신 거예요. 그 연습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뭘로 하시는 거냐면 복습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저는 절대 예습하라는 말 안 하는데 복습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셨잖아요. 제 말 듣고 웬만하면 다 이해돼요. 그냥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로 이해된 그 내용이 책에서는 글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꼭 보시라고. 글로. 그래서 꼭 복습하실 때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첫 시간에.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보시죠.